안녕하세요. 체크는 엄마 TV입니다. 홍수민의 한양 읽기 궁궐에 돌아온 창경궁과 창경궁 외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는 파트를 받게 돼서요. 제가 이렇게 일거양득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그리고 제 영상으로 컨텐츠도 만들고 그리고 또 수업하는 중에 이렇게 막 급하게 발표를 해서 어버버거리지 않고 그냥 나도 같이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창경궁 돌아온 창경궁이 처음에는 창경궁이 실현이 심했다고 해요. 많은 옛날 사람들은 창경궁보다는 창경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동물원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1984년에 보건공사가 시작됐고요. 창경궁과 창덕궁은 붙어 있습니다. 임금의 부모와 조부모 등을 수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청경궁이고요. 1492년 12월 성종이 수강궁을 수리한 다음에 이 수강궁이라는 것은 태조 이성계가 태종 이방훈이 임금으로 있을 때 여기 있었던 곳이 수강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조부모가 있었던 게 맞죠. 그래서 새로 고치면서 이름을 창경궁으로 다시 바꿔서 독립해서 이제 새로운 궁궐로 인식시킨 게 1484년 9월 성종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 임진왜란 때 소실됐고요. 1615년 광해군 7년에 다시 경궁에서 지내시다가 창덕궁으로 옮기면서 창덕궁에 바로 붙어있는 창경궁도 같이 고치게 됩니다. 인조는 경덕궁 9년 거주 중에 정묘혈환으로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됐고요. 다시 돌아왔지만 1633년 인조 11년에 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인경궁에 있었던 모든 건물들을 창경궁으로 다 옮겨오게 됩니다. 인경궁에 있었던 건물은 통면정, 양화당, 연희당, 영경당, 황경정, 경춘정, 합인정, 부속 건물 등이 있고요. 원래 있었지만 고쳤던 거는 보수 건물은 외전의 명정전, 그리고 문정전, 순문당, 동궁의 시민당, 그리고 진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궐인 창경궁은 1936년 인조 14년에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남한산성까지 올라가서 아주 강렬하게 대항을 했지만 결국 청나라에 항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37년 1월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창경궁 양화당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광해군에서 인조 연간에 창경궁은 새로운 모습으로 임금이 임화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조 이후 동궐이 법궁이 되고 경희궁이 이궁이 되는 양궐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임금이 가장 오래 임망한 곳은 창덕궁이었고요. 효종에서 철종까지 9명 가운데 4명이나 공식적으로 창경궁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덕궁에 살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창경궁 정각들을 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변질과 회찰 맞네요. 1894년 이후 고종은 동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불안한 동궐을 기피하고 러시아 공간에 자주 기거를 했습니다. 1907년 일본 순정을 황제로 앉힌 뒤에 창덕궁에 이열을 시켰죠. 창경궁 보루가 물식기가 있는 곳에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1909년 11월 1일 개원식을 했고요. 창경원에 벚나무를 몇만 그루를 심어서 1970년 후반까지 벚나무 축제같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을 집어삼키고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일본의 나무라는 인식을 해준 거죠. 아주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1988년도에 다시 그 벚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복원을 시켰고요. 제실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원래 창덕궁 박물관이라고 불리다가 이원가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개관 초기에는 창경궁 건물을 사용하다가 1910년 7월 통명전의 북쪽 일대에 정조 어머니 계셨던 자경전 자리에 일본풍 건물로 새로 만들어서 들어서게 됐습니다. 1937년 독수궁으로 옮기면서 장서각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1981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면서 이 건물은 비어졌고 1992년 조용히 그 건물은 헐려서 없어지게 됩니다. 창경궁 원형과 실상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이제 궁궐은 이렇게 옛날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창경궁, 창덕궁은 둘이면서 하나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창경궁 구조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중문이 없기 때문이고요. 내전과 생활기구 공간은 매우 넓게 발달한 반면에 창덕궁에 세저 공간이 없거든요. 대신 창경궁에 있습니다. 동궐도는 임금의 정치, 정체의 등 공식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이었고 공간이 미약하고 명목상 독립됐지만 동궐 같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창덕궁에 비해 창경궁의 훼손이 매우 심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동물원으로 쓰여져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답사를 하는 걸로 이제 책으로 읽는 답사로 넘어갈게요. 일단 저는 외전을 담당했고요. 내전은 다른 분이 하시기로 했어요. 흥인문으로 들어오면 운전가를 따라 중심가로 가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고개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배밭이 많았는지 그 고개가 배우개 고개고요. 거기에 사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에서 북쪽으로 가면 선인문, 홍화문이 동양으로 나와 있고 방향 구분 부분에 원군문 맞나요? 원군문이 아니라 월군문이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제대로 썼네요. 옛날 홍화문과 월군문 사이에 아주 작은 홍화문이라는 평민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었고요. 월군문은 경모궁이라고 사도세자 사당을 쉽게 지나가기 위해서 정조가 직통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천문이라는 게 있고 통화문이라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아주 조그만 문이었다고요. 경모궁 궁장에 지었던 일천문은 없어졌고 대신 축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통화문은 진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한간짜리 작은 문이었지만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드나들었다고 하고요. 생활기구 공간 건물과 같이 아마 철거된 걸로 추측됩니다. 선인문은 두 칸으로 되어 있고 두 칸으로 들어가 있고 들어가면 돌다리가 바로 보인다고 합니다. 동물원이 만들어져서 들어가면 돌다리를 지나면 이제 모든 이제 실무적인 일이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동물원이 있다 없어진 데라 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도세자가 사당으로 지어진 경모궁의 옛날 모습입니다. 홍화문과 옥천교를 얘기해 볼게요. 창경궁의 정문이 홍화문이고요. 가장 격이 높고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들면 송화문이 아니라 홍화문 앞에서 쌀을 나눠줬다 합니다. 홍화문 3위도에 남아있고요. 홍화문을 통해 들어가면 옥천교가 있고 건너는 명정문 좌우로 회랑을 가로지른다고 합니다. 금천이 흘러오는 북쪽과 흘러나가는 남쪽에도 화랑이 있는 걸로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이거는 복원에 있어서 해석 오류라고 생각을 작가님은 하시고요. 동궐도와 동궐도형을 보면 칸칸이 막혀서 방이나 마루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긴하게 장소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옥천교에 물길을 지키는 원래 돌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돌짐승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일본 놈들이 그런 거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셨고요. 정전, 여기 제대로 된 발해정의 정전, 명정전이고요. 홍화문에서 명정전 동선이 짧습니다. 이 가운데 보통 다른 궁궐은 그 가운데 무언가가 있는데 여기는 바로 들어가면 명전전입니다. 지형에 따라 건물 배치로 문에서 그냥 축을 그러니까 지형 때문에 배치로 문에서 축을 꺾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식을 못하도록 해서 길을 지날 때 위화감이 느끼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명정문을 들어가면 창경군 조정이 보이고요. 지붕이 단층이고 칸수도 정면에서 5칸, 뒤에는 3칸, 15칸으로 안정정에 비해 작다고 합니다. 1980년도에 복원이 됐고 임진왜란에 의해 소실됐고 동향으로 지어진 유일한 정전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다 지형 때문이라고 하고요. 아, 맞다. 마지막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됐어요. 감사합니다.